안녕하세요, 마정물입니다. 어떻게 주말 연휴들은 잘 보내셨나요? 내일부터는 또 날씨가 굉장히 추워진다고 그래서 걱정이네요. 아직도 할 일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데 최근에는 팥을 좀 탈곡 작업을 끝을 냈고요. 콩 꺾는 작업하고 이제 단 묶는 것까지는 일이 좀 진행이 됐고요. 콩을 탈곡을 하려고 기계를 빌려왔는데 너무 일찍 빌려와 가지고 콩이 덜 말라서 아직 탈곡을 시도만 하고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어르신들 콩 비워놓은 거를 탈곡을 해주고 어떻게 봉사 활동하는 걸로 그냥 끝이 나버리고 말았네요. 뭐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제가 아쉬울 때 또 어르신들이 조금씩 도움을 주는 경우도 생기겠죠. 오늘은요, 여러분들하고 지난번에 그 귀농귀촌 2021년도 지원 정책, 그 사회적 그 기능이 필요한 그런 지원 정책이 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어디죠? 농림축산식품부. 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 시행 지침이 나온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지자체에 전달이 되면 그 정책이 어떻게 변하는지 제가 오늘 그 낮이 아니라 저녁 때죠. 그래서 각 도청을 좀 방문을 해봤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래갖고 일단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인 충청북도를 가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지역 또는 뭐 살고 계신 지역에 제가 지난번에 알려드렸다시피 소통광장이라든가 뭐 도정소식 이런 데 보면 고시공고라는 그 라인이 있어요. 고시공고 어디에 있나요? 도정소식에 있나요? 여기 나오죠. 고시공고란에 들어가셔 가지고요, 게시물 이름 검색을 그냥 2021년 그래가지고 검색을 한번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그 앞서 나왔던 어떤 거냐면 2021년 정부 지침이 어느 거였죠? 2021년 이건 뭐 거의 지금 대부분의 그 지자체들을 제가 보니까 마을기업 육성사업이라고 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신규인 예비와 신규, 재지정, 고도화 그렇게 네 가지 단계로 나누는데 이게 뭐냐면 그 농림축산식품부에 이거 참 바탕화면에 해놓은 게 있죠. 이거죠.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 이 정책 중에 아마 한 파트일 것 같은데 저게 어느 파트냐면 자 올해 이제 바뀌는 우대 그 활동이었죠. 거기에서 보면 이거죠. 마을 단위로 하는 사업. 사회적 농업이 돼야 되는데 마을 단위로 사회적 농업이어야 되는데 충청북도에 나온 정책은 어떤지 한번 볼게요. 2021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신규 재정 고도화. 그래서 제가 그 여러 군데 거를 받아봤는데 이게 첨부 파일이 이름이 뭘로 되어 있는지 볼게요. 2021년 육성사업 추가 모집 또는 육성사업 공모서식 추가 모집 이거 같죠? 자, 이게 이제 한번 볼까요?
예, 충청북도 11월 3일 날 발표가 됐죠. 공고가 됐죠. 그런 사업인데 쭉 보면 뭐 17개소 충청북도에서 신규로 12개 보조금은 5천만원 자부담 1천만원 그렇게 12개소를 운영을 하고요. 올해 충청북도에서는 그 다음에 작년에 시범사업을 했던 3개소를 올해 추가 지원을 해주는데 3천만원 자부담은 600만원 그렇게 되네요. 그리고 이제 고도화 단계에 들면 2개소를 지정을 해주고요. 2천만원과 자부담 400만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겠죠. 자, 보조금의 20% 이상을 마을 기업 공동 출자로 부담을 해야 되고요. 다만 이제 청년형 마을 기업은 10%만 있으면 되네요. 아우 자꾸 그 기침을 해서 죄송한데 목구멍에 뭐가 걸렸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각 지자체별로 그 지원 사업이 나왔는데 신규 청년 마을 기업 그래갖고 여기 보시면 교육시간 교육 이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업이 있나 볼까요? 재지정 고도화 청년인 경우에 그렇고 이 마을 기업의 그 선정 요건은 공동체가 주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이제 그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 이런 공동체가 아니면 지원되는 것들이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것 같고, 자, 공동체, 그 다음에 공공성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고, 지역과 함께 할 수 있는 지역성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성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속적인 그 부분을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기업성이 없다라 그러면, 어떤 사업성이 없다라 그러면 단발성 지원 정책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 소중한 이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계속 지속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야에 투자를 해주는 게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4개 정도의 그 지자체를 다녀봤는데 거의가 비슷한데 그나마 이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그 잘 명시가 돼 있는데, 안타까운 거는 그 뭐 경북이라든가 뭐 이런 데 보면 조금 제가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흡한 게 있고, 그 다음에 4군데 전부 다 미흡한 건 뭐냐면은 우선 뭐 농촌이 그 형태를 유지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보조를 해주고 지원 정책을 쓰는 거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고령화되는 농촌사회, 지방 분권을 앞둔 이 소멸성, 농촌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농촌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들이 돼야 되는데, 그 정책의 대부분들이 보면 기존의 마을에 있는 그 원주민들이 주체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보시면은 그 구성원에 보면 이런 거는 공공성, 이런 건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좋다라는 게 뭐냐면, 일자리의 질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고용의 형평성이 있어야 되고, 다양한 계층, 마을 기업의 설립 목적, 뭐 이런 것들은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귀농인을 위한 정책은 아니라는 거죠.
마을의 어떤 유지를 위한 그런 그 사업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로 인해서 이거 보세요. 고용 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한다. 뭐 예를 들어 귀농인의 70% 뭐 70% 고용 인력의 70%는 귀농인이어야 한다. 그것도 별로 뭐 반가운 얘기는 아니네요. 어쨌든 그 중요한 건 이 주체가 귀농인이나 귀농 청년들이 주가 아니라 마을의 그 이런 건 되게 좋죠. 빈집 폐교 활용 방안 포함한 마을 기업 경우. 근데 점수가 왜 이렇게 낮죠? 3점이면 높은 건가요?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 3점. 그럼 3점이면 최고 점수인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러한 그 마을 기업들을 만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귀농인들이 주가 돼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 귀농인과 은퇴 후 귀농인 또는 자영업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귀농을 생각하는 귀농인들, 혹은 뭐 사회적 약자, 예를 들면 뭐 일자리를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런 그 교육이 좀 높지 못한 그런 저소득 연령 그 저소득 가구 또는 그 장애가 있는 분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신용불량인 금융 그 약자들이 모여서 어떤 하나의 공동체를 조직을 해서 그렇게 귀농인이 주가 되고 그 뭐 예를 들어 마을에서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뭐 기존에 뭐 농업 활성화 뭐 이런 거 텃세 부릴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빼고 그냥 뭐 예를 들면 뭐 귀농인 협의회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들도 출자금을 내고 참여하는 형식으로, 그래서 귀농인이 주가 돼서 농촌사회에 적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길 바랬는데 조금 아쉬움이 좀 남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이 2021년도부터는요 어떤 잘 짜여진 정책이 저절로 나오기를 기다리지 마시고요. 이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도정 제안이라고 그래갖고 이 정책에 참여를 하고 제안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귀농인들이. 그래서 이거 저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보고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다. 그러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게끔. 제가 바라는 그 귀농귀촌 플랫폼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보시면 그 네이버 카페 지금 개설을 해놓고 한 분 두 분이 좀 모여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이런 거죠. 1차, 2차, 3차 해서 융복합 농촌이라고 그러는데 그 6차 융복합으로 할 경우에는 또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유리한 것들을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서 토론을 해가지고 어떤 사업 계획서를 제안을 해보자 하는 뜻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이제 가칭으로 뭐 사회적 기업 두레마을 품앗이라든가 아니면 뭐 협동조합 두레마을 품앗이 뭐 이런 식으로 그 가칭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제가 바라는 건 그런 거죠. 이 1차 플러스 2차 플러스 3차 이걸 플러스 개념으로 해서 6차 융복합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걸 곱하기로 해가지고 뭐 1은 2, 2, 3은 6 그래서 6차 융복합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뭐 컨설팅에서 듣다가 보면 플러스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정부나 이런 그 교수님들 같은 학자들은
이 개념을 곱하기로 개념을 잡으세요. 그래서 왜 그게 곱하기와 더하기의 차이가 있냐면은 이런 거죠. 자, 1, 2, 3이 있는데 1 곱하기 2 곱하기 3은 6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거죠. 1차가 빠져버린 1차가 제로가 되면 0 곱하기 2 곱하기 3은 0이 나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1차 생산이 빠져버린 융복합은 2차 가공, 3차 체험 관광이 제로 베이스예요. 그냥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걸 그래서 1차 생산 분야로 두고 있죠. 그런데 반면에 이걸 더하기 개념으로 하면 0 더하기 2 더하기 3 그래도 5가 되고요. 0 더하기 또 2차가 빠져갖고 0 더하기 3 그래도 3이 나온다는 거죠. 1 더하기 00 해도 1은 남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융복합은 더하기 개념이 아니라 곱하기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한번 사회적 기능이나 공익적 기능, 지역개발, 지역밀착 이런 거를 그 아이템을 한번 개발해 보고 싶냐면 이런 거죠. 저같이 농사를 짓는 그 농업 분야가 재밌는 사람이 그 농업 파트를 하나 맡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퇴 후 귀농을 하신 분들은 은퇴 후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농사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수익도 괜찮게 나고. 근데 이 은퇴 후 귀농을 하신 분들이 뭐 밭을 만들고 농지를 관리하고 고랑을 만들고 이런 거는 사실 불가능한 얘기고요. 예를 들어 친환경 유기농으로 방제도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수확도 어렵지 않고 그런 농사가 있는데 제가 조금 이따 소개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냥 수도꼭지만 열었다 잠갔다 해도 할 수 있는 그런 농사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청년귀농 같은 경우에는 뭐 또 공부도 병행해야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그 농업을 하면서 다른 어떤 사회적인 활동도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농업에만 전적으로 전념을 할 수 없는 경우의 청년들도 있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청년 귀농을 했지만 추가적으로 공부를 좀 더 해서 나중에 나이 먹었을 때 다른 일을 좀 할 수 있게 학업과 농업을 병행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도 농사를 100% 전담을 뭐 자기 소유의 밭을 100% 다 관리를 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적 약자, 여기에는 뭐 장애가 있는 분들이라든가 혹은 신용불량이라든가 뭐 그런 저소득층 가정 뭐 이런 걸 제가 생각을 했는데 이분들은 신용불량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뭘 하려고 그러면 저도 포함이 됩니다. 저도 신용불량이에요. 뭔가 하려고 그러면 그 배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뭘 할 수 있는 게 운신의 폭이 좁은데 이런 공동체 어떤 대표로 해서 뭐 예를 들어 여기다가 아까 얘기했던 뭐 둘의 마을 품앗이 이런 그 우리가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표자는 뭐 신용불량 아닌 사람이 하더라도 나도 한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뭐 인력이 되겠죠. 뭐 아니면 지금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니까 아마도 대부분 뭐 농촌 일손 돕기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자영업에서 너무 힘들어서 귀농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자영업이 정리가 안 됐는데 무턱대고 다 정리해서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다른 데 신경을 쓸 겨를이 없어요. 저도 자영업을 해봐서 알지만은 가게밖에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매출을 다만 돈 10만원이라도 더 올려야 될지, 어떻게 해서든지 한 분이라도 더 손님을 확보를 해야 될지, 그런 거에만 거의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뭐 외부의 정책이나 이런 거 확인하고 뭐하고 그럴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도심에 있는 자영업을 정리하고 안심하게 귀농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예비 조합원으로 포함을 시켜 가지고 이런 구성들을 끌고 지금 그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그 예비 단계가 없는데 강원도에 가면 그게 있어요. 한번 볼게요. 여기는 조금 또 그 단계가 틀린데 위에서부터 볼까요? 여기 보시면 신규 8개 2차년도 그 다음에 3차년도가 있는데 이 앞에 신규 앞에 예비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게 예비가 어디 여기 있죠. 예비 마을 기업. 이 예비 마을 기업은 그 처음에 1000만원을 지원을 받는데요. 800만원이 그 보조금이고 자부담이 200만원으로 출발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여기서 예비 마을로 출발을 한다라 그러면 각 파트별로 출자금은 40만원씩만 내게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농업 분야에서 제가 40만원의 출자금을 내고 은퇴 후 귀농을 생각하시는 분이 뭐 예를 들어 농업 분야에 2명이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2명이 그 지원을 받게 되면은 20만원씩 해서 2명이 이제 그 조합원이 되겠죠. 구성원이 되겠죠. 은퇴 후 귀농도 마찬가지고 각 파트별로 그렇게 그 출자금에 대한 자부담 비중을 그 줄여서 하나의 조직을 만들면 충분히 어떤 좋은 뜻을 가진 그런 이러한 모습의 사단법인이 됐든 아니면 사회적 기업이 됐든 협동조합이 됐든 탄생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좋은 뜻이 있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어떤 제안이나 제도를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이 정책에 참여를 하고 제도를 제안을 자꾸 하는 게 그 위험 부담을 줄이고 그 농촌사회에 우선 우리가 좋은 선례를 하나 남긴다라 그러면 그게 뭐 충청북도에서 시작이 됐지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될 수 있는 시범사업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뭐 사회적 기업이 각 파트별로 이제 그 모여서 시작은 했지만 그렇게 모여서 시작을 해서 정착 단계에 이르면 각 파트들이 떨어져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런 거죠. 제가 농업 분야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농업 분야에 두레마을 품앗이 일원으로 이쪽에서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이 협업화가 되다 보니까 농사 규모를 조금 더 키워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다른 지원 사업이 또 있잖아요. 거점 농장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분야로 내 것을 하나 만든 상태에서 그 봉사하는 개념으로 이 두레마을 품앗이의 어떤 일원이 돼서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면서 내 수익 사업도 별도로 챙길 수가 있고 은퇴 후 귀농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뭐 내가 하나의 그 농장을 운영을 하면서 은퇴 후 귀농을 해서 이쪽 두레마을 품앗이에서 일어나는 그 품앗이에 또는 은퇴를 하신 분이라면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그 하실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봐요. 예를 들면 도심에서 왔다라 그러면 도심에 이제 홍보라든가 그 전에 이제 어떤 직종에 계시다가 은퇴를 하냐에 따라 뭐 예를 들면
이런 그 법인 통장을 관리를 해준다든가 감사를 한다든가 뭐 그런 서포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은퇴 후 귀농 농업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제가 자생마라는 그 말을 시험 재배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구마를 키우듯이 이렇게 모상해서 종금 말을 집어넣고 싹을 틔우게 돼요.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순을 틔워 가지고 그 전용 상토가 있어요. 이건 제가 보조사업 받아가지고 시작했을 텐데, 이게 한 팔레트에 85개인가 되는데, 작년 2019년 4월 달에 시작을 했죠. 근데 너무 늦었어요. 4월 달에 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건 어떤 식의 재배냐면요. 이런 거예요. 경북농업기술원의 그 권중배 박사님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이 포대 재배 방법을 고안을 하셨는데, 아까 그 차에 있던 이 상토를 이렇게 비닐 포대에다가 옮겨 담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일자로. 그래가지고 이제 이 위에다가 점저 호스를 이렇게 깔게 돼 있어요. 물을 줄 수 있게. 그래서 점저 호스를 그 라인을 연결을 하고요. 그 물을 이제 줘서 이렇게 그 비닐로 멀칭 작업을 해가지고 풀이 안 올라오게, 이 상태에서 이제 이 포대에다가 아까 그 하우스에서 키운 그 말을 이제 심어 주는 건데, 이렇게 점저고스 연결하는 게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정식을 다 맞추게 되면 이렇게 돼요. 헛골에 그 부직포를 덮어서 풀이 못 올라오게 친환경으로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저는 그 포대가 남고 마 종자가 모자라 갖고 핑거루트라는 그 인도 생강을 한번 남는 자리에 심어 봤어요. 그래서 이런 농사 같은 경우에는요, 이 굉장히 잘 됐어요. 마가 무성하게 올라왔는데, 이게 이제 7월달 한여름의 모습인데,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양수기에 기름을 붓고요. 그냥 양수기만 한번 켜주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만 주면 돼요. 약도 안 치고 친환경이라. 그리고 특별히 벌레 먹는 것도 없고 그냥 이 오이망만 걸어주고 그 작업을 해주면 되는데, 그런 거죠. 이게 이제 자라는 기간이 4월부터 거의 11월 초가 되게 설이 오기 전까지 키워내는 거니까, 이런 밭 준비나 이런 거는 청년 귀농인들이 와서 작업을 해주고 품앗이로, 그리고 혹은 저소득층 일당이 필요한 분들한테 일당을 주고 밭을 이렇게 만들어서 나는 물만 주고 관리를 하면 되는 거죠. 농사일이 해보니까 힘든 거는 심을 때하고 수확할 때가 힘들지, 중간에 키우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없어요. 이런 농사 같은 경우는. 그래갖고 제가 이렇게 키워냈어요. 나중에 장마가 끝나고 막 태풍이 오고 그럴 때 거의 뭐 이쪽은 지금 감자 수확하고 나서 풀밭이 돼 버렸는데, 이런 식으로 세 주를 재배를 했는데 첫 수확에 나온 맙니다. 이게 낫자루만한 게 큰 게 나왔는데, 근데 이게 큰 게 아니고요. 두 뿌리가 나왔죠. 한 포대에서. 사실상은 이 농사가 제가 권해드릴 만한 이유는 이런 거죠. 상토 재배를 한다는 건 뭐냐면은요, 이 포대 재배를 한다는 건 이제 이 순들을 싹 정리를 해주고 심었던 포대를 이렇게 뒤집어주고, 그 다음에 이 손잡이를 잡고 쑥쑥 빼준 다음에 땅에서 캐는 게 아니라 이걸 털어주면서 담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농사가 되게 쉽고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건 제가 시범 사업을 해봤을 때 뭐 이게 가장 컸던 거예요. 한 뿌리에 3kg 가까이 나오는데 2.7kg 짜리거든요. 한 뿌리가. 이 친구가 중국 그 교포 친구인데 뭐 등치가 한 120kg 정도 나가는데 10월 25일 날 수확을 했네요. 제가 뭐 팔뚝이 아니라 종아리만한 게 나왔어요. 이렇게 포대를 뒤집어 보면 마가 삐쭉 올라왔죠. 큰 것들은 이렇게 볼록볼록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아무튼 이 농사는 제가 재밌게 지어본 건데, 이게 아까 그 중국 친구가 팔뚝대고 있던 건데, 이 사이다병 뭐 하나, 두 개, 세 개만 하죠. 이게 이제 사이다병 몸통만 한데, 이런 거는 뭐 은퇴 후 귀농이라고 그래도, 혹은 뭐 조금 몸에 장애가 있는 분이라도 얼마든지 그 밥 만들기만 해주고 나면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특화 농업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자생마가 아직 그 국내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그거예요. 자꾸 어떤 좋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내고 정책 참여를 하고 정책을 제안했을 때 뭐 이런 텃세라든가 아니면 그 나쁜 뜻을 가지고 유혹을 해서 사람을 이용하려는 그런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 보호할 수 있고, 그리고 아닐 말로 귀촌을 생각하는 건 자연환경이 좋은 곳에서 스트레스 덜 받고 치열하지 않고 자연을 좀 즐기면서 살겠다는 그런 뜻인데, 막상 귀농이나 귀촌을 해서 보면 그 지역 이기주의와 텃세도 힘들지만 그 사람한테 또 배신당하고 이용당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이겨내기 위한 노력은 제안과 참여, 그리고 어떤 이런 그 플랫폼을 통해서 저는 좋은 뜻을 가지고 저는 이 농업 생산 분야를 책임지고 한번 이끌고 나가보고 싶은데, 그 다른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 우리 청년 농업인들 같은 경우는요 이런 거 있어요. 영상 미디어 판매 촉진. 자, 드론 같은 거 요새 뭐 제가 그 유튜브 방송하면서 보니까 뭐 2, 30만원 하다못해 10만원짜리 그 웹캠이 달린 드론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그 이런 농촌에 와서 어떤 플랫폼에서 우리가 그 농가들을 한 번씩 촬영을 해 가지고요, 인근의 지역 농가들을 한 번씩 유튜브에 올려주는 거예요. 우리 둘의 마을 품앗이 인근에 오늘은 뭐 어디 고추 농사를 짓는 농가에 왔습니다 하고 농사 짓는 장면을 그 유튜브로 올려주면서 저희 조직의 내실을 기여하면서 그 지역사회에 공헌도 좀 해가면서 그런 것들을 홍보해주는 그런 것들도 괜찮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아니더라도 이 귀농귀촌 도농교류, 도시와 농촌 교류를 하면서 귀농귀촌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그래서 단계별로 안정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되는 플랫폼을 하나 뜻 있는 분들과 함께 만들어 보고 싶어서 링크를 걸어 놨어요, 여기다가.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제가 농산물을 좀 팔려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공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인스타그램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요 제 거 마크 하나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지금 이제 빨리 이것도 좀 공부를 해가지고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야 되는데, 하도 인스타그램 해가지고 인스타그램이 뭔가 하고 가입은 해놨는데 아직 아무것도 못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나 정책이 그
제안이나 어떤 이런 거를 받아준다라고 할 때 좋은 아이템들을 우리 스스로 만드는 시간들이 2021년에는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내일도 또 보다 많은 것들을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하고 그 좋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다음에는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들, 그 국가 유휴 재산이라든가 우리가 그 국가에 가지고 있는 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농지은행을 통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날씨가 추워진다고 하니까요, 옷들, 겉옷들 따뜻하게 입고 출근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중물이었습니다.